오늘 우리 K 증시는 모처럼 미약 한강. 제일 좋은 정말 아름다운 한강이죠. 그러니까 미국은 약세, 한국 증시는 그래도 강세. 이렇게 마감을 했는데요. 특히 삼성전자가 장중한 때 8만 전자를 잠시 찍먹하고 다시 내려오긴 했지만 하여간 외국인들이 간밤 엔비디아 주가 다시 급반등, V자 반등 보면서 우리 K 반도체주들도 이거 이렇게 쉬어가게 놔둬서는 안 되겠다. 숨고르기는 아직 때가 안 됐다. 이렇게 열심히 들어올렸습니다. 다만 어제만 해도 형보다 나은 아우로 대활약을 했던 코스닥은 오늘 언더퍼폼을 나타냈는데, 이거는 오늘 새벽 사실 테슬라 목표가 월가에서 또 내려치기 당했고, 다음 미국의 그 전기 SUV 제조사 피스커가 거래 정지 떨어지고 이렇게 좀 분위기가 흉흉했던 것 때문이었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바이든 대 트럼프 대 바이든 이 리턴 매치가 막이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전기차와 내연기관 이 대결도 이제 어떤 바이든과 트럼프의 대리전격으로 그런 분위기로 같이 달아오르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간밤 미즈호 증권 리서치에서 테슬라 목표가를 기존 $270에서 이번에 $195로 후려치면서 이 전기차 자체에 대한 장기 전망은 여전히 낙관적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수요 부진 및 유동성 부족이 테슬라뿐만 아니라 다른 전기차 제조사들 실적에까지 먹구름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분석하면서 테슬라뿐만 아니라 미국의 전기 그 픽업 트럭 제조사 리비안하고 중국 주로 이제 경영 전기차 제조사 니오까지 함께 목표가를 깎아버렸습니다. 사실 지금 미국 뭐 GM이나 포드 같은 완성차 제조사들은 그 독일 메르세데스랑 같은 어떤 입장 스탠스로다가, 아니 우리가 뭐 탄소 중립을 안 한다는 게 아니지 않냐, 그래서 친환경차로 전환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안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뭐든지 급하면 체한다고, 일단 전기차가 뭔지 우리가 보여는 줬으니까 이제 조금 시간적 여유를 갖고 대신에 제대로 만들어 보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좀 뭉개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 굳이 올해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다시 돌아올 경우에 대비를 해서 이렇게 지금 시간 끌기 내지는 눈치 작전을 하는 거라기보다는 진짜 전기차는 그 캐즘이라는 단계에 진입했다는 지적이 현재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캐즘이라는 게 원래 뭐냐면은 땅속 그 지층 간의 단층이 생긴 그 틈을 캐즘이라고 하는데, 이게 실리콘밸리 마케팅에서 처음 쓰였던 용어예요. 쉽게 말하면은 뭐 일종의 권태기 내지는 소강기, 뭐 이렇게 캐즘을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걸 이제 IT에다 대입하면은 뭐 지난 아이폰도 그랬고 MP3도 그랬고 하여간 어떤 혁신적인 신제품이나 첨단 신기술이 첫 등장했을 때 여기 이제 먼저 그 얼리 어댑터들이 초기 수요를 강력하게 형성을 해요. 왜 우리도 주변에 보면은 뭐 하여간 가전제품이나 하여튼 뭐 신제품 신문물 기계 나오면은 그냥 반드시 그거 사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근데 이게 비중은 2.5% 정도로 작죠. 그 다음 이제 실용성까지 확보가 돼야 움직이는 초기 소비자가 이제 따라 붙어야 이런 신제품이 그 초기 소비자들 13.5%를 등에 업고 마침내 정식 제품군 비교 대상에 올라간다고 해요. 바로 이때가 IT 업계에서 말하는 캐즘 단계가 오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변에서 뭐 전기차를 예를 들면은 코로나 전에 이미 테슬라 한국에 판매하기만 하면 무조건 사겠다, 나는 전기차가 불편하네 어쩌네 해도 반드시 테슬라 타볼 거다, 이런 분들이 한 2.5%.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인터넷이나 유튜브 이런 데 시승기 올리고 막 열심히 홍보하고 그러면서 얼리 어댑터 부심을 막 부려. 그럼 이제 그걸 보고 어라? 전기차가 완전 불편할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괜찮나 보네? 근데 테슬라는 수입산이라서 부품이나 배터리 이런 거 수리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럼 같은 성능의 국산 전기차를 한번 사보자, 이런 식으로 어떤 구매 욕구와 합리화를 적절하게 섞은 요 사람들이 그 초기 소비자 13.5%야. 그럼 요 둘을 합치면 전체의 16% 정도 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00명 중에 16명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근데 지금 이제 전기차는 바로 이 16%의 사람들이 이미 전기차 살 사람 다 샀다 이거야, 한마디로. 실제로 국내 신차 판매에서 전기차 비율 보면은 거의 지금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바로 이제 여기서 캐즘 단계가 출현을 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단층의 이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게 바로 전기차인데, 여기 단층을 잘 통과를 하면 이제 드디어 다수 소비층 34%가 1차로 와서 붙어. 그 다음에 이제 2차 다수 소비층 34%가 또 한 번 들어와. 그럼 이제 나머지 16%는 정말 마지못해서 이런 트렌드에 제일 늦게 편승을 하는 그런 후행 소비층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 테슬라 일론 머스크도 그리고 바이든도 그리고 미국, 유럽 완성차 메이커들도 전부 이 전기차는 캐즘을 불과 1년도 안 돼서
빨리 통과해가지고 곧바로 다수 소비층 34%짜리 사이클 그것도 연속으로 두 방 올라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았어.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걸 바탕으로 미국, 유럽 둘 다 이제 비슷하게 2030년에는 내연기관 차량 판매 금지 이 계획까지 잡았는데 어라? 작년에 보니까 전기차 캐즘이 생각보다 깊고 넓은 거야. 그 단층 구간이. 그래서 지금 유럽은 2035년 아니면 거기서 더 뒤로 미룰 수 있다고 나오는 거고. 이걸 보고 정말 그 수백 년 동안 자동차 그야말로 그냥 바퀴 4개 달린 거라면은 안 팔아본 적이 없는 그런 정말 글로벌 완성차 제조사들은 딱 눈치를 챘지. 그래서 곧바로 전기차로 가는 것보다는 하이브리드로 일단 우리는 주력을 하겠다. 하다못해 부부가 이혼을 할 때도 뭐 조정기간, 숙려기간 있고 그러는데 전기차에서 내연기관 넘어가는 것도 너무 급하게 서두르면 좋을 게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다 시간 벌기를 하면서 슬그머니 뒤로 물러서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테슬라의 입지는 뭐 계속 좁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일단 그럼 전기차가 뭐 충전 불편하고 이런 거는 당장 전기차 제조사들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고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그런 영역이니까. 그렇다 치고 이제 대신에 어떻게든지 전기차 그럼 생산 단가를 낮춰가지고 싸게라도 팔아보자. 그래서 이제 현재로서는 정부 보조금 그런 지원 패키지 없으면은 하여간 동급 차종 단순 비교로 봤을 때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무조건 비싸. 이거를 이제 비슷한 가격 수준으로 한번 맞춰보자. 이렇게 지금 전기차 제조사들은 급하게 막 몰아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구매 고객들이 하이브리드까지 일단 마음을 먹고 그다음 이제 전기차로 오는 데 있어서는 가격만 맞춰주면 더 이제 용이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새벽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하기를 테슬라가 중국 CATL하고 합작으로 미국의 배터리 공장을 설립하는데 하여간 돈은 전부 그 중국 CATL이 되고 그 대신에 이제 테슬라는 그 CATL 배터리 특허권을 보장해주는 이런 식의 어떤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는 거예요.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그 라이센스라고 한 걸 저는 특허권으로 얘기를 했는데 뭐 꼭 특허권이라기보다는 하여튼 그 기술료 라이센스를 테슬라가 주는 방식으로. 근데 지금까지는 직접 중국 땅에서 배 타고 실어다 날려는 그렇게 해서 사왔다면 이제 같은 미국 내에서 공장에서 뿅 나오면 그걸 앗 하고 돈 주고 사가지고 테슬라에다 딱 끼고 막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지. 다 미국에서. 근데 과연 이 소식을 트럼프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트럼프는 지금도 이미 내가 대통령 되면 중국은 관세 치료만이 답이라고 대중국 관세 60% 때린다 뭐 이렇게 지금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 CATL이 미국 땅에 자기 돈으로 돈다발 싸들고 찾아와가지고 공장 지어주고 지역 일자리까지 만들어준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일까? 그럼 바이든은 또 이제 바이든은 뭐 무조건 반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바로 작년 그 12월 22일에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이 국방수권법이라고 이게 미국의 국방부를 비롯해서 하여간 바이든 정부 부처에서 국방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는 중국 CATL, 그 다음에 고시언, 이게 이제 중국명 거시안 이런 데 포함해서 4곳의 중국산 배터리를 2027년 10월부터 전면 사용 금지하는 그 법안이 통과됐어요. 여기에 대한 명분은 중국산 배터리를 통해서 미국의 국익과 직결되는 정보 유출이 안보 위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이런 거를 이제 갖다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은 CATL이 아예 미국에 시집을 와서 이 집 귀신이 되겠습니다 하고 지금 보따리 싸들고 찾아왔는데 이 상황에서 이걸 돌려보내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근데 앞에 그 미즈호 증권 리서치에서도 지적했다시피 전기차 최근에 어떤 판매 부진은 유동성 영향도 있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미국도 최근에 자동차 할부 금리가 뭐 신차든 중고차든 마찬가지로 계속 고공행진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이제 부작용을 언급하는 건데 그렇다고 지금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기에는 여기 또 AI 인공지능이 걸림돌이라는 분석이 지금 월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 증시에서는 안 그래도 테슬라를 비롯해가지고 미국 그 전기차 제조사들, 배터리 소재 이런 종목들 전부 지금 AI하고 반도체에다가 수급을 뺏겨버리는 상태에서 우리 K배터리 제조사들도 지금 동병상련으로 2차전지 소재주들까지 전부 외국인들한테 약간 찬밥 신세가 된 이 원인이잖아요. 근데 오늘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는 엔비디아를 비롯한 AI 관련주들 그리고 반도체주들이 최근 미국 증시 전체를 막 견인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사상 최고치를 막 경쟁하듯이 갈아치우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고 싶어도 이런 불마켓 그러니까 강세장 중에 아무리 연준이 금리 인하의 명분을 갖다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해도 도저히 불가능하다.
연준으로 하여금 금리 인하를 할 수 없게 만드는 게 그래서 AI하고 반도체다. 이거 제가 누차 얘기했잖아요. 지금까지 연준 150년 역사에서 요즘처럼 주식시장 사상 최고치 수준에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니까요. 아니, 누가 뭐래도 연준 금리 인하의 가장 큰 동의는 뭐 금융 여건 완화, 유동성 공급, 그리고 실업률 증가와 디플레이션 같은 경기 둔화 우려에 대응하는 거. 그래서 금리를 내려가지고 금융 여건 완화해주고 유동성 공급한다. 이거 말고는 다른 대의 명분이 없어. 런하 반갑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드디어 8만 전자 살짝 맛을 봤고, 그 다음에 이제 SK 하이닉스 역시 오늘 52주 최고가 17만 아까 9,500원까지 갔었으니까 여기도 이제 18만 닉스는 일단 뭐 달성으로 봐야죠. 근데 우리끼리 아무리 의미부여 놀이를 해봤자 결국 미국이 꺾이면 우리도 다 꺾이는 거, 이거는 뭐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보건데, 미국은 딱 그 증시 격언에 있는 모두가 기다리는 조정은 결코 오지 않는다. 바로 이 상황이에요. 지금 이제 파티가 끝나가는 건 다들 알지만 먼저 떠나기는 싫고, 그냥 이 상황에서 갑자기 정전이 되거나 아니면 누구 한 명 술 취해가지고 개진상 부리면은 그걸 핑계로 아이고 뭐 안 그래도 지금 밤도 늦었고 피곤하기도 해서 끝내려고 했는데 잘 됐다. 자 이제 집에 가자 이러면서 다 같이 파장을 해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을 상황이야. 다만 그 술 취해서 먼저 뻗거나 아니면 진상 부리거나 아니면 갑자기 정전되거나 뭐 그런 상황에서 내가 재물이 되고 싶지는 않은 거지. 왜? 나 이제 술 취해서 기절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파장은커녕 더 재밌게 나를 아랑곳 않고 더 신나게 더 오래 끝까지 놀면 나만 소외되는 기분이 더럽잖아요. 그래서 약간 올 초부터 이제 불이 붙은 미국 증시 강세장, 이 불마켓은 이미 끝이 났어도 예전역에 끝이 났어야 맞다. 그럼 지금은 뭐냐? 야구로 치면 연장전이다 이거예요. 근데 그 연장전도 저는 지금 14회 말 정도까지 왔다고 봐요. 아시다시피 이제 야구 연장전이 15회까지밖에 없잖아요. 그럼 지금 거의 다 왔다고 저는 봐요. 그 증거가 바로 이제 바이오에 몰리는 묻지마 개인 매수세들, 그리고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그 미국 연준 다음으로 유동성 파급력이 큰 일본 BOJ가 이번에 17년 만에 무려 금리를 인상했는데도 일본 증시 더 올라. 그리고 엔화는 더 빠져. 지금 이런 걸 봤을 때 완전 고점 신호라고 저는 봐요. 이거 정말 산다라박 머리로 하면은 머리 그 맨 위에 끝에 갈라지기 바로 직전 그 구간 정도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니온 게이자이는 근데 참 니온 게이자이를 뭐 그냥 로컬 언론이라고 무시하기에는 니온 게이자이가 그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여기를 현찰박치기로 인수해버린 그야말로 메이저급으로 올라간 지 오래됐고, 실제로 뭐 연준 내부 소식 이런 거 관련해서 어떤 때는 니온 게이자이가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블룸버그보다 더 빨리 속보를 쏠 때도 있어요, 요새는. 하여간 그 니온 게이자이가 분석하기를 일본 금융기관들이 해외에서 굴리는 자산이 3조 달러, 이게 우리 돈으로 한 4천조 원 정도 되는데, 이 돈이면은 우리 코스피, 코스닥 전체 주식을 다 사고도 남는 액수야. 전체 시총보다도 커요. 하여간 근데 이 돈을 일본 그 BOJ 금리 인상 한 방으로 다시 본국으로 환류시키기에는 아직 일본 금리가 전혀 매력적인 구간에 진입하지 못했다, 이런 설명이고, 그래서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탈출이 실제 글로벌 금융시장 유동성 환경의 썰물로 이어지기에는 시차가 좀 있을 거라고 본대요. 그래도 하여튼 오긴 온단 소리야, 시차가 있다는 거는. 그런 반면에 우리 한국은행을 비롯해서 유럽 ECB 여기도 올해 중반 6월 금리 인하 준비하고 있다고 했고, 어제 영국도 이제 6월 금리 인하를 시사했죠. 그리고 이미 그 신흥국들이라고 하는 뭐 멕시코, 브라질, 헝가리, 체코 이런 데는 이미 지난 2월, 3월에 다 이미 금리 인하 다 시작했어.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 스웨덴, 노르웨이 이런 데,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과 쌍둥이 경제라고 불리는 캐나다도 이르면 연준보다 먼저 5월에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고 지금 밝힌 상태예요. 이러다가 만약에 그 양팔저울 억지로 수평 맞추고 있다가 도저히 못 버티고 한쪽으로 기울어질 때 확 힘 실리는 것처럼 유동성이 그런 식으로 급하게 이제 회오리처럼 일본하고 미국으로 다시 빨려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진짜 저런 뭐 신흥국들은 경기 침체에 뻔히 눈앞에 보면서도 금리 인상 들어가가지고 다 같이 죽는 그런 시나리오 채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그게 그 97년 동아시아 외환 위기, 그리고 우리 IMF, 이게 다 발단이 딱 그 상황이었잖아요. 자,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는 에버딘 자산운용에서 좀 한 발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한국 증시 밸류어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현재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좀 엇갈린다.
한쪽에서는 회의적으로다가 야, 빚 좋은 개살구야 이러던가, 반대편에서는 야, 아직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지. 그래서 지금 미림부터 실망을 하면은 매수 찬스를 놓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에버딘 자산운용에서는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설명하기를, 사실 이게 복잡한 지분 출자 및 소유 구조를 가진 가족 소유 재벌들의 지배력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건드려?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도 아니고 호랑이 코에 피어싱하기 정도야, 이건 진짜. 왜냐면 정권은 아무리 뭐 대통령이 힘이 세다고 해도 임기가 있잖아. 근데 그 사람들 재벌들은 대물림해서 하는데, 임기가 있는 쪽이랑 임기 없는 쪽이랑 싸우면 누가 이겨? 아, 당연히 임기 없는 쪽이 이기죠. 근데 하여튼 올해 아시아에서 딱 주식시장만 봐도 제일 극명하게 엇갈리는 게 바로 일본하고 한국 시장인데, 특히 코스피 종목들의 69%는 장부가 미만의 주가로 거래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그 밸류어 프로그램은 다음 달 그 총선 앞두고 약간 포퓰리즘적인 조치이기도 하다, 이렇게 보고, 그렇지만 이 밸류어 프로그램은 아직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이제 5월 되면 겨우 두 번째 세미나 개최하고 6월에는 가이드라인 확정 정도가 나올 거다, 그 예정이다. 그래서 아직은 섣불리 판단하지 말자 이거죠. 근데 요즘 희한한 게 외국계 리포트들 보면은 최근 오히려 우리 기관들보다 이 밸류어 프로그램에 대해서 더 기대를 많이 하고 띄워주려고 하는데, 그럼 아직은 먹을 게 더 남았다고 봐도 될까요? 아니면 또 이것도 음모론으로 봐야 될까요? 자, 다음 이번 3월 들어서 이제 K 엔터주들에 대한 주주분들의 근심이 좀 깊었는데, 오늘은 좀 모처럼 엔터주들 제대로 된 반등이 나왔죠. UBS가 JYP에 대해서 우선 제목에서 과매도 국면이다, 그래서 이제 매수 의견을 유지한다고 밝히는데요. 내용을 보면은 이 JYP는 콘서트 예정 횟수가 141회에서 130회로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팬층 확대 덕분에 콘서트 관객은 작년 140만 명에서 올해 190만 명, 한 40% 증가를 지금 기대한대요. 또 거기다가 JYP는 경쟁사의 점유율 손실을 일부 만회할 수 있는 일본 점유율, 이게 이제 작년 39%에서 올해 62%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일본 점유율이 올라가면 순익 기준으로 수익을 책정하기 때문에 마진도 역시 증가할 수 있다. 거기다가 JYP 신인 아티스트 런칭하고 콘서트 및 앨범 일정을 볼 때 하반기에 일본 보이그룹 넥스지, 하반기에 또 보이그룹 라우드 프로젝트, 그리고 중국 보이그룹 프로젝트 C를 각각 데뷔시킬 계획이래요. 그 다음에 VCHA는 2025년 콘서트 공연을 위해서 향후 2년간 더 많은 디지털 싱글을 발매할 예정이다. 그래서 UBS는 JYP가 뭐 앨범 판매량 약세에도 불구하고 2024년 수익 10% 성장을 기대한다. 그래서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하지만 목표가는 기존 14만 원이 너무 눈높이가 높았다, 그래서 대폭 하향한 9만 원으로 콜했습니다. 일단 올해 JYP 밸류에이션은 과거 평균 25배보다 낮은 17배 수준이라고, 그래서 이제 과매도 국면이라고는 했지만 목표가는 대폭 깎았습니다. 그 다음 모간 스탠리는 아모레 퍼시픽에 대해서 LG 생활 건강에 비해서 아모레는 여행 소매 채널에 대한 노출이 적어서 중국 매출은 부진할 수가 있겠다. 모간 스탠리 추정치로는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0%또 줄어들 것으로, 그러나 비용 긴축과 재고 효율화로 인한 영향이 이제 좀 줄어들면서 중국 손실은 전분기 대비 크게 축소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중국 해외 사업은 강력한 모멘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올해 1분기에 코스알엑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75%, 미국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늘어날 걸로 예상한다. 그럼 이제 중국 실적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가운데서 코스알엑스 실적이 통합되면은 올해 2분기부터 실적 역학관계의 변화가 눈에 띄게 그 효과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그래서 아모레 퍼시픽 투자 의견 오버웨이, 즉 비중 확대의 목표가 18만 2천 원. 다음 요 모간 스탠리가 그 정말 메모리 반도체 윈터 리스 커밍, 겨울이 온다고 우리 K 반도체들 제대로 저격했던 그 모간 스탠리인데, 오늘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목표가를 상향했습니다. 결론적으로 SK 하이닉스는 목표가 23만 원, 삼성전자 9만 7천 원으로 콜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직접 배달갑니다. 자, 내일 수요일 27일에는 정부 일정 중에 중요한 게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요건데, 이게 이제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지정해가지고 육성한다, 여기서 출발을 했는데, 제가 보는 탑3 논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요거 중에서
특히 반도체 패키징 이쪽으로. 그 다음에 내일 산업부가 스마트 공장 엑스포 자동화 산업전, 그리고 중기부가 스마트 공장 자동화전, 그 다음에 정부는 태양광 기업 공동활용 연구센터 준공식을 각각 개최를 합니다. 다 이제 증시 테마가 제목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제 봄이 되면서 야생동물 그 질병 방역 관련 일정이 이어지는데 내일은 야생동물 질병 진단기관 정도관리 결과를 정부가 공개합니다. 이거는 증시에서 뭐 가축 전염병 이쪽으로 테마가 있죠. 그리고 내일 과기부는 2024년 공중 케이블 정비 사업 추진 계획 확정 발표가 있는데 이게 그 전력 설비 전선 이쪽이죠. 다음 또 내일 자생 미생물로 선박 배출 대기 오염 물질 규제 대응한다라는 발표가 있는데 이거는 뭐 제목은 거창한데 증시에서는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 관련주들이 일맥상통을 하죠. 그리고 내일 농식품부는 데이터 기반 스마트 농업 확산 지원 사업 협약 요 발표도 있어요. 요거는 IoT, 그 사물 인터넷이랑 원격 제어 이쪽이 이제 증시에 해당되죠. 자, 내일 수요일 경제 지표는 2월 국내 인구 이동, 1월 인구 동향 나오는데 그놈의 저출산 고령화 테마는 하여간 이럴 때 또 빠짐없이 증시에서 또 반응을 해요. 그 다음에 3월 기업 경기 실사 지수 BSI랑 경제 심리 지수 ESI. 이거는 이제 이번에는 건설 경기 요쪽이 저는 이제 중요하다고 보고, 그 다음 내일 증시 일정은 우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폴란드 18조 수출 준비 K9 현지 생산 요 보도에 대한 제공식 기한이고, 그리고 내일 신한스펙 12호 이게 수요 예측, 그리고 하나스펙 32호는 내일 상장이고요. 그다음 일본은 이제 지난주 금리 인상했던 BOJ 그 회의록이 내일 공개됩니다. 솔직히 아직까지는 환율을 비롯해서 뭐 큰 영향이 감지되지 않고 있는데 분명한 건 연준이 지금 여기 멱살이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 중국이 내일 2월 산업생산 제조업 지표 나오고, 그리고 내일 미국에서는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 연설이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연설을 앞두고 약간 예고편격의 기능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